네. 우리 김도윤 기자가 방금 저에게 작은 컴플레인을 했습니다. 원고가 잘렸다. 네. 지금 대본이 들어왔는데 대본이 한 장짜리 쪽대본이 들어왔어요. 네네, 맞습니다. 이게 또 생방의 맛이에요. 아, 자, 김 기자. 오늘 신년 첫 시간인데 오늘 첫 시간 소개해 주실 만한 기업 해주실 만한 기업? 네. 소개해 주실 기업은 어딘가요? 네, 그 올 한해 좀 주목해 보셔도 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가지고 나온 귀가 쫑긋. 기업이고요. 네, 이제 YMC라는 디스플레이 소재 부품 기업. YMCA가 아니라 YMC, YMC. C까지만. 네, YMC까지만. 어떤 회사인지 많이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우선은 그 삼성전자에서 구매 담당 부장을 했던 이윤용 대표가 2008년 2월에 설립한 회사고요. 구매 담당 부장하셨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2010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 및 공급을 시작했습니다. 그 디스플레이 소재가 주력 산업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 메탈 타겟이라는 좀 생소한 제품이에요. 메탈 타겟. 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쉬울지 모르겠는데 디스플레이 패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유리판으로 된 패널이 있는데 이 패널이 이제 전기적 신호를 입혀야 되잖아요. 그래서 패널 뒤에다가 전기선 같은 거를 이렇게 입혀요. 그때 쓰이는 소재입니다. 그러니까 디스플레이의 패널에 전기선을 입히는 네, 그 제품인 거죠. 그래서 필수 부품입니다.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공정상 어떤 혁신적인 변화가 있지 않는 한 무조건 써야 하는 소재고요. 이것을 국내에서 이제 메탈 타겟을 생산하는 국내 기업 중 유일하게 국내 자본으로 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뭐 히타치를 비롯한 몇 개 일본 기업의 100% 자회사가 국내에 있긴 한데요. 그건 다 이제 일본 기업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 국내에서는 이제 이 YMC가 유일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메탈 타겟. 이게 뭐냐면은 디스플레이 패널에 전극을 이제 입힐 때 네, 맞습니다. 꼭 들어가는 소재다. 네, 맞습니다. 필수 소재다. 그렇죠. 이게 이제 다 이제 일본 회사가 이 시장을 잡고 있는데 국내 자본으로는 네, 옛날에 삼성전자의 그 구매 부장했던 네, 맞습니다. 부장님이 지금 창업을 하셨군요. 네, 맞습니다. 대단한 회사입니다. 자, 스미토모 히다치와 경쟁을 하고 있겠네요. 그러면 당연히 그렇죠. 자연스럽게. 네. 자, 솔직히 지금 주가도 제가 보고 있는데 네. 이 시장에서 그렇게 많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그런 건지 한번 좀 더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그 사실 그 거래량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YMC가 그렇게 증권시장에서 많이 이슈가 되고 이야기거리가 되고 관심받는 종목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예, 뭐 1거래량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10만 주 미만일 때가 많고요. 예, 근데 또 그 최대 주주 측 지분은 38.19%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예, 나머지 5% 이상 주주도 한 분 계시고 나머지는 전부 이제 거의 대부분이 그 유통 물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많지 않았던 기업인데 그 회사,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주목을 못 받았던 이유가 설립된 지도 얼마 안 됐기도 했지만 이 또 디스플레이 소재라는 게 좀 생소한 분야거든요. 예, 그래서 좀 관심을 못 받았던 것 같고요. 그 제가 오늘 이제 YMC를 소개해드린 이유는 네,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올해부터 좀 본격적으로 어떤 모멘텀을 받고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YMC의 전체 매출에서 삼성 비중이 한 70%. 네, 60%입니다. 삼성전자 내 메탈 타겟의 점유율은 20%. 네, 작년 기준으로 21%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대단합니다. 자, 올해 어떤 일이 있길래 이 YMCA가 매출이나 이익이 좀 훅 늘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이 다음부터 이제 원고가 잘렸는데. 이제 언급 없으니까. 어차피 저는 네. 마음 놓고 이제 물어보는 와도 되는 거고. 네, 네. 이제 김 기자는 이제 방어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우선은 이제 이 YMC가 처음으로 이제 해외 법인을 설립합니다. 해외 법인. 예, 해외 법인 이미 중국에 공장을 하나 짓고 있고요. 이 중국 공장의 생산 능력은 그 국내 전체 공장의 절반 수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완공이 되면 크네요. 이제 지난해 대비 1.5배가 되는 셈이죠, 생산 능력이. 이 회사가 이 중국 공장이 이제 한 1월쯤 완공이 되고 한 이르면 4월쯤 가동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중국 공장을 또 주목해야 되는 이유 중 하나가 이제 삼성전자 중국 수저우 LCD 공장이 네, 맞습니다. 또 거기가 또 올해 엄청나게 본격적으로 또 예, 맞습니다. 대규모 물량으로 가동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YMC의 최고 매출처인데 중국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장을. LCD 공장이 가동을 하고 이제 YMC도 중국에서 공장을 짓고 있는 만큼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수저 LCD가 저쪽 서쪽에 있다는 그거 말하는 네, 거죠? 거기. 맞습니다. 아, 그거 올해 가동이 그거? 올해 본격적으로 이미 뭐 조금씩 가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근데 얼마 전에 네. 왜 그 삼성이 OLED 대신에 LCD를 좀 더 많이 하겠다 이런 기사가 아주 나온 것 같긴 한데 네. 그만큼 그러면서 뭐 OLED의 어떤 해상도나 이런 게 네. LCD를 따라가지 못하는 걸로 거의 좀 규결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거든요. OLED의 가장 큰 문제점이 이제 대면적화가 어렵다는 거고요. 그 수율을 잡기도 어렵고 대면적화가 어렵기 때문에 그 TV 같은 거 보면 엄청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지만 뭐 갤럭시 S 시리즈를 비롯한 삼성전자 그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그렇지. PC에는 OLED가 쓰이긴 하는데요. 이제 대형화가 어렵고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한동안은 LCD가 이제 LED를 강원으로 한 LCD 패널이 계속 좀 유지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는 편이죠. 와. 거기다가 이제 LCD도 점점 발전을 하는 게 그전에는 뭐 HD, 풀 HD까지 나왔다가 그렇지. 이제 뭐 UHD 그 LCD. 예, 맞습니다. 그 풀 HD가 80만 화소고 풀 HD가 200만 화소거든요. 근데 이제 UHD UHD 는? 같은 경우는 뭐 800만, 1600만, 3200만 화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예, 이제 뭐 그 화질 경쟁 같은 걸로 보면 게임이 안 LCD도 된다. 예, LCD도 이제 뭐 확 죽어갈 산업은 아니라는 아니다. 거죠. 예. 그래서 갑자기 LCD를 열심히 하겠다 이 얘기가 나왔어요. 원래 LCD는 삼성이 OLED로 확 가면서 LCD는 약간 좀 처진 거 했더니 네. 수저부터 해가지고 또 LCD로 이렇게 쫙쫙 가는 거 이게 또 이게. 네, 맞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그 핵심 소재를 필수 소재죠. 필수 소재를 맞습니다. YMC가 하고 있는 겁니다. 국내 자본 기업 중에서 자 유일하고요. 네. 해외 법인 중국 이미 다 이제 지어가고 있고. 네. 그다음에 또 혹시 또 뭔 얘기를 더 해줄 수 있을까요?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거랑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요. 이제 그 디스플레이에는 무조건 들어가야 하는 소재인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화면이 커지고 그리고 작년까지는 TV 시장을 보면 30인치대가 전 세계에서 최고 많이 팔린 TV였다고 합니다. 올해부터는 이제 40인치대가 주력 제품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이고 그만큼 이제 TV 산업에서 패널의 대형화가 대면적화가 계속 추진이 되는 거고 화질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좋아지거든요. 근데 디스플레이 패널이 화면이 커지고 화소수가 높아질수록 이 타겟의 사용량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화면이 커지면 전극도 더 길게 해야 되고요. 화소수가 높아지면 전극을 더 두껍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LCD 산업의 성장세가 그렇게 예전만큼 높진 않다고 하더라도 이 타겟 사용량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YMC라는 회사를 지켜보시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예, 뭐 얼마든지 말씀해 주세요. 네. 작년에 디스플레이 여파이 정말 안 좋지 않았습니까? 디스플레이 업계 쪽에서는 작년만큼 안 좋을 수가 없다는 말도 하던데 올해는 최소한 작년보단 낫다라는 전망이 우세하고요. 거기다가 이제 월드컵이나 동계올림픽 같은 대형 스포츠 이벤트도 있는 만큼 그 디스플레이 업황 회복 그렇지. 스포츠 이벤트 많죠 또 올해. 네, 이제 이 YMC가 기대를 받는 이유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주 얘기가 쏙쏙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주. 그 작년에 안 좋았다. 실적도 좀 안 좋았을 것 같긴 한데. 네, 맞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올해 그러면 어느 정도로 좀 나아질 것인지. 네. 이게 또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혹시 좀 그 관련돼서 좀 이렇게 회사 측에서 좀 얘기를 해주던가요? 어떻습니까? 저는 살짝 얘기를 듣고 왔는데요. 살짝. 네. 그 작년엔 매출은 약간 늘었어요. 그 지금 공시가 된 3분기까지를 돼 보시면 있죠. 예. 네, 작년 3분기까지 매출액은 그 347억 원, 전년 동기 대비 6.6% 늘었고요. 근데 이익은 좀 줄었습니다. 40억 원으로 32% 전년 동기 대비. 좀 줄었더라고요. 예, 가장 큰 이유는 환율이라고 하더라고요. 역시 이 회사도 그 수출로 잡히는 그 매출 비중이 한 50% 이상인데 작년에 환율이 예상보다 저조하면서 낮으면서 이제 수익성 감소 여파를 피할 수 없었다고 하고요. 올해는 이제 좀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 우선은 저는 그 담당자한테 듣기로 최소한 뭐 20% 이상은 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살짝 들었는데 네. 뭐 저보다 더 그 공신력이 있다고 해야 되죠. 그 IBK 투자증권에서 1월 3일날 리포트를 하나 냈습니다. 야. 네, 보시면 올해 매출액 710억 원, 영업이익 105억 원, 순이익 90억 원으로 전망을 했거든요. 네, 확 튀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PER이 5배가 약간 넘는 수준이 됩니다. 야. 올해 순이익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시총이 460, 70억 정도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6배가 안 PER이 되는 거죠. 네, 5배가 조금 넘는다. 넘는 수준입니다. 지금 468억이니까 네. 순이익 기준으로 하면은 9545 네. 거의 뭐 5배네요. 그렇습니다. 9545. 네. 오,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좀 경쟁력이 있는 전자 부품 소재 장비 기업은 PER이 10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10이 뭐예요? 뭐 네. 20도 하고 막 그런 거 맞습니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PER 측면으로 보면 좀 저평가 국면이 아닌가. 특히 올해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좀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대표님, 이윤용 대표님? 네. 뭐 몇 번 만나 뵀나요? 아니요. 아니, 이 회사를 작년 말에 처음 갔는데요. 아. 그때 이 대표께서는 딴데 가 자리를 계셨구나. 비운 상태였고, 예, 저는 다른 담당자를 만나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YMC. 네. 자, 김도윤 기자의 YMC 탐방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올해 매출액이 710억 원. 근데 2013년은 뭐 480억 원 정도로. 480억 원밖에 안 돼요. 네. 근데 거기서 710억 원으로 네. 껑충 뛴다 이런 얘기고요. 영업이익도 60에서 105억 원으로 껑충 뛴다. 네. 근데 주가는 야 이거 아주 섹시하게 빠졌거든요. 네, 맞습니다. 주가가 섹시하게 빠졌어요. 네. 이거 그리고 제가 볼 때 다른 디스플레이 부품이나 이런 기업보다 좀 그래도 덜 빠진 그래도 덜 측면이 빠졌다. 있죠. 네. 워낙 작년 안 네, 좋았으니까. 맞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올해는 디스플레이 산업이 그래도 이제 바닥을 확인하고 좀 회복될 수 있다. 네. 이런 차원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면 어떨까 이런 그리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테마라고 묶이면 테마. 올해 아마 이렇게 UDTV 수혜주 뭐 이런 게 UHD TV 네,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UDTV 수혜주를 묶는다면 YMC도 좀 들어갈 수 있다. 예, 묶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알겠습니다. 네. 자, 김 기자의 YMC 탐방은 여기서 아쉽지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